네, 이번 주까지 해서 그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복소 평면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실 복소 평면을 우리가 뭐 R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유클리디언 공간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유클리디언 공간에 대한 어떤 뭐 위상적인 성질들 몇 개랑 어떤 해석학적인 성질,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유클리디언 공간 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어떤 뭐 성질들, 제가 뭐 마지막에 좀 다 써놓긴 했는데, 주로 우리가 우선은 관심 있는 거는 연속성이죠. 연속성. 그래서 연속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연속 함수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도 정사형하는 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복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을 가지고 올 건데 뭐 되게 이상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좀 해오던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써보자 라는 취지로 이런 특별한 어떤 실수인데 좀 확장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종종 계산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도입하면은 장점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할 때 그 수열이 뭐 수렴한다,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이 AN이 어떤 숫자 L로, 여기서는 실수에 대해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발산한다도 많이 얘기를 하죠. 발산하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발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렴하는 거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으니까 우리가 기호로 똑같이 쓰고, 이 무한대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것도 우리가 기호로 수렴한다랑 똑같이 쓰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늘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무한대분의 어떤 실수꼴 이런 거 0으로 계산하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n 제곱 같은 것도 뭐 굳이 얘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수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확대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산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간 거랑 원래 실수에 있었던 애들이랑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지만 새로 규칙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뭐 제가 쓰긴 쓰겠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그러니까 뭐 무한대에다가 어떤 a라는 실수를 더해도 여전히 뭐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되고, 또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여전히 무한대가 되는데, 그래서 0 빼고 얘는, 왜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우리가 무한대로 이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어떤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만 좀 잘 안 헷갈리고 보면은 될 텐데, 무한대분의 a가 무한대분의 a도 0이라고 쓸 때는 이제 a가 어떤 것까지 넣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실수 다 괜찮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a가 무한대면은 생각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우리가 정의하지는 않으니까. 무한대 뺀 거, 이런 것들은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0분의 a도 우리가 무한대로 정의를 하고, 그렇지만 뭐 몇 가지 정의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또 뭐가 좀 애매하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끼리는 연산을 하지 않고 뭐 왜 안 하는지도 뭐 좀 납득은 할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는 어떤 극한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되죠. 무한대분의 발산하는 애들까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0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실수로 되기도 하고 얘 생각하면은 뭐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잘 정의가 안 되니까 뭐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는 딱 숫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했었던 게 이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이랑 복소 수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단위원이랑 1대1 대응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 단위원이 있고 원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원 0,1을 하나 고정을 해두고 이 실수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1대1 대응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단위원 위에나 아니면은 뭐 반대로 해도 똑같고 어떤 실수 평면 여기 x축이 어떤 점 하나 잡으면은 걔랑 0,1이랑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하면은 이 직선의 교점을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0,1이랑 어떤 x축 위에 있는 이 a,0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면은 요 점 하나를 a에 관한 식으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또 원 위에 점 하나 찍고 이 점이랑 대응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 뭐냐? 이 점이랑 대응되는 이 실수 실수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실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0,1 빼고 0,1 뺀 원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을 가지고 왔으니까 R 인피니트를 이렇게 표시 기호를 이렇게 썼는데 얘는 실수에다가 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 가지고 온 거니까 실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우선은 원 위에 있는 점이랑 매칭이 되죠. 그렇죠? 0,1 빼고 얘네들은 단위원을 뭐 책에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델타는 책에서 이렇게 기호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오픈 디스크 경계 포함 안 하고 있고 그 내부인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는 그 경계로 많이 쓰니까 얘는 그냥 크기가 1인 복소수 그냥 단위원 위에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기호는 뭐 종종 쓰는데 저도 뭐 되도록이면 책에 있는 기호랑 맞춰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단위원이랑 잘 매칭이 되는데 한 점 빼고 0,1이라고 하는 점 하나 빼고는 잘 매칭이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a,0을 생각을 했을 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원 위에 있는 점 pq라고 부를까요? p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p가 a가 커질수록 점 q는 0,1에 가까워지죠. 제가 뭐 쓰진 않았는데 이 a,0 쓰면은 q를 정확히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면은 점 Q가 0,1로 수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A가 점점 멀어지면은 얘가 점점 여기에 붙을 테니까. 왜냐면 이 파란색 이 직선이 점점 X축과 나란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무한대를 라는 점을 0,1에 매칭을 시켜주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한대의 점을 그러면은 0,1에 대입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 좀 애매해지죠. 뭐 무한대는 매칭 시켜줬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디로 갈 거냐. 얘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도 뭐 반대로 뭐 마이너스 b, 0이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서도 b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얘도 똑같이 0,1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얘도 점점 얘가 멀어질수록 이 점은 여기에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q 프라임 얘도 무한대로 가까워져서 사실상 얘네 둘은 똑같은 점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은 아이덴티파이 좀더 자세한 건 아마 위상수학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위상수학이 원이 1학기에 열리죠. 저는 들은 지가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뭐 유닛 서클이 뭐랑 호메오몰픽하다. 뭐랑 호메오몰픽한 거지? 까먹었는데 오픈 인터벌인가 클로즈드 인터벌 셋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셋 다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위상수학의 지식을 뽐내보실 분? 뭐 A 플러스를 맞았다든가. 네. 한점 빼면 오픈이랑 그쵸. 그래서 유니서클에서 한 점 뺀 게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뭐 매핑할 때는 뭐 T랑 뭐 E파이 IT 뭐 이런 걸로 매핑을 하면은 한 점 빼고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제가 저도 까먹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호메오몰픽 정의가 뭔지 좀 잘 기억 안 나요. 원투원에다가 컨티뉴어스까지 있어야 되나요? 역함수 컨티, 일반함수 컨티. 그쵸. 네. 역함수까지 같이 컨티뉴어스 해야 되니까 이게 아마 역함수가 컨티뉴어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뭐 한 점 빼면은 뭐 커넥티드가 여전히 되냐, 뭐 오픈이 유지가 되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유니서클이 뭐랑 호메오몰픽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을 양끝점을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양끝점을 붙이면은 유니서클이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이면 유니서클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위상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서 얘기를 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수에다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것도 혹시 뭐 원포인트 이것도 혹시 배우셨나요? 원포인트 컴? 저희 아직 컴팩트를 안 나왔어요. 위상수학에서요? 네. 그래서 컴팩트 셋 정의는 그러면 그래도 해석학 시간에 이게 아마 다를 텐데요. 아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R에서의 RN에서의 컴팩트. 오픈 클로즈드는 오픈 클로즈드 커넥티드는 커넥티드도 안 하는 사실 커넥티드도 안 나왔습니다 위상에서. 그래요? 뒤쪽에 왜 있어? 아직 제일 가상 공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퍼스트 카운터블 이런 거요? 네. 많이 들립니다. 근데 하이네볼의 정리 그때 아신다고 그게 해석학상에서 그냥 클로즈 앤 바운디드 정도가 컴팩트다 이런 거.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줄 알고 림피복 이런 건 잘 모르고.
가상 피복? 아 커버요? 커버도 저거 아마 시간 안에 커버가 피고 커버가 피복 있네. 아 커버가 피복인데 그냥 이상해서 했어. 시간 나가긴 했어. 나가긴 원래 안 나왔어? 모르겠어. 네 저는 아시는 줄 알아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다음 목요일에 컴팩트랑 이런 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줄 알고 그냥 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R만 생각하면은 얘는 클로즈드는 맞는데 R 자체가 클로즈드인 거는 괜찮죠? R 오픈앤 클로즈드니까. 근데 바운디드가 아니죠. 실수 전체 집합은 바운디드가 아니니까. 그래도 컴팩트가 우선은 R에서는 클로즈드인 바운디드인 거는 아니까. 네. 그래서 얘는 컴팩트가 아닙니다. R 자체는 R에서 컴팩트가 아닌데 여기다 한 점 더 넣어주면은 컴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 무한대를 넣어주면은 얘가 사실 이게 등호를 쓰는 게 좀 안 되긴 하지만 왜냐면 어떤 두 공간이 같다라고 할 때는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죠. 뭐 아이소몰픽하다, 뭐 호메오몰픽하다, 또 뭐가 있죠? 어떤 여러 가지 같은 거를 되게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하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게 뭐 어떤 센스로 같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얘가 어쨌든 유니서클이랑 단위 유니서클이랑 뭐 어떤 센스로는 같아지니까 우리가 얘가 이제 컴팩트가 됩니다. 한 점 무한대를 넣어주면은 클로즈드는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유니서클이 R2에서 바운디드인 거는 괜찮죠. 얘가 컴팩트인 건 왜냐면은 그냥 요거니까 이거 자체도 클로즈드고 바운디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컴팩트 아닌 거에다가 뭔 짓을 해서 컴팩트로 만들어주는 거를 뭐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뭐 한 점 넣어서 컴팩트로 만들어줬으니까 뭐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마주 볼 거랑 뭐 크게 뭐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위상수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 혹시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이런 거 유니서클이 뭐랑 호메오피카 이거는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R에다가 한 점 더 넣은 이 R 인피니시라고 부르는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수랑 유니서클이랑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단위원에 있는 어떤 한 점 잡고 기준으로 잡고 얘랑 실수 위에 있는 어떤 점 잡았을 때 두 직선과 이 원과의 교점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복소평면이니까 복소평면에도 여기다 무한대 하나만 넣어서 그래서 얘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아까 아까 원이랑 어떤 실수를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단위 구랑 평면이랑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구를 가지고 오고 단위 원을 확장해서 단위 구를 가지고 오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북극 0,0,1 1이랑 이 XY 평면에 어떤 점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0,0,1이랑 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매칭을 시켜주면은 그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 단위 9랑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얘도 여전히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 뭐 매개화해서 이거 다
괜찮죠? 이거는 미적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점 하나 a, b, 0 가지고 왔을 때 a 저거는 미분기가 해서 네. 고등학교 때는 공간 이거 다 빠져 있죠. 공간 좌표. 저희 학번도 했을 때 이건 좌표는 들어가요. 좌표는 아닌데. 네. 그래서 뭐 a, b 직선의 방정식. 네. 못 쓰지. 네, a, b 이거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나요? 뭐 이 학번부터 못 쓰지. a 분의 기억 안 돼요. x, 뭐 b 분의 y. 방향 벡터 ABC를 모르고. 네. 그래서 뭐 는 t로 놓고 a t b t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서 얘가 이 단위 9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은 뭐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위 원이랑 실수랑 이거는 괜찮죠. 아까 그거는 그냥 진짜로 xy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찾고 교점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점 하나 있을 때 이렇게 그리면은 되게 성의 없이 그리면은 얘가 공간 위에 적당히 잘 있다고 잘 믿으면은 여기 교점이 하나 있겠죠. 구면이랑. 그래서 요 점을 하나 대응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복소 평면이랑 단위 구랑도 얘랑도 매개와 똑같이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단위 구랑 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히 뭐 리만 스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에 이 계산이 좀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 찾고 뭐 방향 벡터 찾아서 점 매개화하고 뭐 교점 찾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많이 쓰이는 그림이랑 뭐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단위원이랑 실수랑 매개화 해주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2.5절에 나와 있는 게 좀 내용이 많은데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이니까 이거를 위해서도 몇 가지 용어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프리 이미지가 뭐냐, 도메인이 뭐냐. 이거는 그냥 어떤 F가 있을 때 정의역, 뭐 공역, 치역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뭐 집합론 뭐 이런 데서 많이 등장을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이미지가 뭔지, 그다음에 뭐 레인지가 뭔지, 뭐 온투가 뭔지, 원투원이 뭔지 이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온투랑 원투원. 아마 단사, 전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면은 온투, 전사, 서젝티브. 원투원은 단사. 인젝티브. 그래서 뭐 역함수가 언제 정의가 되는지 원투원, 온투면 잘 정의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역함수를 잘 정의하려면은 원투원, 온투면은 된다. 이거를 뭐 그냥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F 역함수 B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쓴 건데, 함수값이 B가 되는 X값들 다 모은 거. 그래서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딱 하나로 잘 정의가 되면은 그게 함수로서 잘 정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잘 뭐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가지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변수 함수나 아니면 다변수 함수에서 연속이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거는 복소 평면 위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복소 평면도 그냥 R2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R2 위에서 정의된 함수
연속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이런 것도 z 마이너스 이게 영어로 표현해서 뭐 whenever 이렇게 쓰는데 뭐 보통은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도 많이 쓰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런 델타가 잘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 델타를 찾는 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아니면 뭐 Z0면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에서 정의가 된다기보다는 한 점에서 정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그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이면은 우리가 그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속 자체는 한 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델타 같은 거를 잘 잡는 일들을 해석학 시간에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델타를 결국 엡실론이랑 Z0로 관한 식으로 잘 표현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아마 위상수학에서는 요 거리를 거리가 없는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뭐 오픈셋만 있는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니까 얘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이라는 기호는 네이버후드의 앞자 n을 따서 쓴 건데 제로 델타라고 쓰는 거는 어떤 z들을 다 모아 놓은 건데 도메인 D인데 z 마이너스 z0가 델타보다 작은 애들을 다 모아 놓은 델타 네이버후드가 잘 들어간다. 책에 그림도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델타를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의 성질들 몇 개가 있긴 해서 이따 소개를 할 텐데 그래서 뭐 연속이면은 우리가 극한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따가도 등장하는 중요한 얘기들인데 연속함수의 성질들이 궁금한데 왜냐면 뭔가 좋은 성질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막 배우겠죠. 뭐 미분 가능한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연속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한데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함수 f를 어떤 집합을 다른 집합으로 보내는 어떤 맵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뭐 함수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뭐 매핑, 맵, 뭐 펑션, 트랜스폼 또 뭐가 있죠? 함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 네 아마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어쨌든 함수를 좀 더 일반화한 것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뭔가 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어떤 실수값으로 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 뭐 위상 공간 이런 데서는 뭐 어떤 집합으로 보내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뭐 매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속함수가 뭐 어떤 성질들을 가지는지 뭐 오픈셋, 커넥티드 셋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를 연속함수로 보냈을 때 여전히 오픈셋이 되겠느냐, 커넥티드 셋을 연속함수로 보냈을 때 그거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얘네도 여전히 이런 성질들이 잘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오픈셋으로 보내는 건 반대 있고 커넥티드 셋도 커넥티드 셋으로 가나요? 제가 방금 생각한 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다는 거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럼 이건 지우겠습니다. 커넥티드 셋을 보냈는지는 왠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연속함수 어쨌든 성질 중에 하나는 이거의 F 인버스는 오픈셋으로 보내죠, 그렇죠? 반대는 잘 된다. 그래서 역함수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고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은
연속 함수에서 사고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엡실론 쪽이 먼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정해져 있으면 이 델타를 잘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억지를 부리면은 그냥 역함수를 생각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게. F 쪽에서 이미 엡실론이 잘 정해져 있으면은 이거에 대응되게 델타를 잘 잡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함수가 정해져 있을 때 역함수를 생각하는 게 좀 역함수가 뭐 오픈셋으로 보내고 역함수가 사실 역함수라고 부르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인버스가 잘 뭐 오픈셋으로 보내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뭐 잠깐 해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연속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거리를 잘 갖고 있으니까 거리를 유클리디언 공간에 있는 거리를 잘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리 공간에서 연속성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드 얘기한 김에 얘를 어떤 도메인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무한대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하면은 편할 때가 있어요. 아까 이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그러니까 n보다 큰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어떤 실수에서 얘가 그냥 우리 원래 정의대로 써보면은 무한대로부터 거리가 n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무지성으로 써볼 수 있고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왜냐면 지금 복소평면 그러니까 뭐 거리가 있는 데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실수 이 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대가 저 멀리 있고 거리가 n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제가 그냥 쓴 거고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그냥 n보다 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냥 이런 식으로 무한대 네이버후드로 정의를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ZN이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썼냐면 뭐 모든 m에 대해서 뭐 어떤 n이 잘 존재해서 모든 m에 대해서 어떤 뭐 자연수 n이 잘 존재해서 n이 n보다 크면 ZN이 n보다 커지게끔 하는 존재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네이버후드 무한대 네이버후드를 잘 정의하고 나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얘를 무한대 네이버후드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은 종종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예제를 보면은 연속함수의 몇 가지 예제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뭐 Z라고 쓰면 그냥 복소평면 위에 정의되어 있는 애고 복소평면 위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얘가 연속함수인 거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속함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당연히 어디에서 연속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F가 복소수에서 어떤 이런 얘는 특별히 뭐 절대값 Z를 쓰니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생각했을 때 얘는 복수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를 뭐 보이려면은 어떤 뭐 z0를 임의의 점 하나를 가지고 오고 z0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z-z0가 얘보다 작으면 fz0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얘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를 잘 먼저 보니까 얘는 뭐 절대값 z 이건데 얘가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죠.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뭐 이거 연속성 보이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은 z-z0를 엡실론으로 잘 눌러주면은 우리가 이 함수값 차이를 눌러줄 수가 있겠구나. 얘를 눌러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델타를 z0랑 뭐 엡실론 이런 거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엡실론으로 고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fz는 절대값 z, 얘는 뭐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뭐 다변수 함수의 연속성, 뭐 Rn에서의 연속함수 이런 거를 했으니까 딱 봤을 때 얘는 뭐 z를 x 플러스 i y로 놓고 보면 얘 루트니까 어차피 뭐 얘가 뭐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를 물어보면은 그냥 쉽게 판단은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얘가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런 애니까 이런 애가 연속이 아닐 리는 없겠죠. 뭔가 연속이 아니려면은 루트 안에 혹시 뭐 음수 같은 게 있다거나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거나 뭐 로그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혹시 작거나 같아질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애들은 전혀 문제가 되는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 연속인 것도 금방 알 수 있고 증명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쨌든 연속 함수가 얘는 오픈셋인데 얘는 오픈셋 아니죠. 그러니까 f는 오픈셋을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연속 함수가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 거죠. 아닐 수도 있다. 뭐 항상 아닌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fz는 z분의 1인데 뭐 특별히 이런 구간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정의역이니까 치역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1보다 크죠. 그러니까 f라는 얘는 뭐 원점은 당연히 빼줘야 되니까 원점에서는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얘는 이런 셋을 이런 셋으로 보내니까 얘도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얘는 바운디드 셋이고 얘는 언바운디드 셋이다. 그래서 뭐 얘도 연속 함수긴 한데 얘 연속 함수죠. 얘는 연속이죠. 뭐 증명은 안 해도 되겠죠.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가 뭐 만약에 뭐 문제로 연속 함수가 바운디드 셋을 항상 바운디드 셋으로 보내느냐 6개인 집합을 6개로 보내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언바운디드 셋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할 거는 유니폼 그래서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연속 말고도 그냥 컨티뉴이티 말고 얘랑 같이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얘는 이게 저도 용어를 좀 한글 용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균등 연속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고른 연속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같은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해석학 2 같은 데서 이퀴 컨티뉴어스도 혹시 배우셨나요? 아무튼 컨티뉴어스가 뭐 더 다른 게 있는데 아마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혼용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쨌든 유니폼 컨티뉴어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나요? 유니폼 컨티뉴티? 네, 유니폼 그냥 컨티뉴어스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점 Z0에서. 우리가 지금 약간 복습을 R에서 할 거니까 Z는 왠지 복소수일 것 같으니까 어떤 실수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에 대해서 그냥 연속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냥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이거는 모든 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델타는 이 점이랑 S0와 엡실론에 의존 할 수도 있는 존재하는데 어떤 뭘 만족하냐면 x-x0가 델타보다 작으면 fx가 작게끔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이런 델타가 존재합니다. 근데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이거랑은 좀 되게 비슷하긴 한데 어떤 뭐 구간에서 그냥 구간으로 할게요. 그래서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 그래서 정의 자체도 컨티뉴어스 연속하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하죠. 한 점에서 뭐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얘기를 하는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이런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 자체를 할 때도 컨티뉴어스는 한 점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구간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at x0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항상 구간에서 정의를 하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모든 x, y에 대해서 여기서는 모든 에 대해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델타는 엡실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존재하는데 x랑 y를 줄일 수 있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유니폼 하다는 거의 뜻은 델타를 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컨티뉴어스는 점마다 델타가 다 달라질 텐데 그렇게 델타를 어떤 점에 의존하게끔 잡지 말고 델타를 그 점에 의존하지 않고 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델타를 유니폼하게 그래서 사실 균등 연속의 유니폼은 어떤 정의역에 좀 무관하다라는 뜻을 아니 정의역이 아니라 어떤 그 점에 무관하다 점에 유니폼하다라는 뜻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은
uniformly continuous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간에서 정리된 거에서 좀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한 점엔 어떻게 보면 로컬한 건데 얘는 구간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해석학 2에서 그런 uniformly converge 이런 얘기 혹시 배우셨죠?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수렴하는 거 말고 uniformly converge 하면은 되게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uniformly continuous도 되게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극한에서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 해석학 2에서 이 유니폼 컨티뉴어스를 가지고 뭐 정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의 뭐 함수의 예제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구간이 어떻게 주어져 있을 때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이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방법이랑 뭐 발레 그러니까 어떤 함수랑 구간 주고 아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레일 텐데 네, x분의 1 같은 거 뭐 0,1에서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음을 보여라. 뭐 문제를 더 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지 안 한지 판단해라 하고 뭐 증명해라.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지 안 한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보여야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증명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안 될 테니까. 왜냐하면 이 명제 자체가 모든 x, y에 대해서 얘네들을 잡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고 생각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거 얘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얘도 맞는 예제를 들으면 뭐 y는 아까 예 절대값 z 이거 아까 사실 델타 잡을 때 x0에 무관하게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합니다. 근데 점마다 다 엡실론을 델타를 고르게 어떤 점에 의존하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데 얘는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인데 x분의 1 같은 거 뭐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당연히 문제가 되는 점은 원점 근처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1로 가까이 가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얘는 더 좋아지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원점 근처에서 문제가 돼요. 아마 이거 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고 나중에 또 좀 나오니까 좀 다시 길게 얘기를 해볼게요. 원점 근처에선 얘가 계속 커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속인 거를 보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작게 잡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델타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제 잠깐만 통분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그냥 x분의 y는 x분의 1이 여기에서 연속 이거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이쪽을 잘 보고 거꾸로 델타를 찾는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연속할 때 아까처럼.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보니까 뭐 x-x0 당연히 문제가 되는 애 아니고 얘도 절대값 x, 절대값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값 x0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절대값 x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x0를 여기 이따가 할 거니까 0이랑 1 사이에서 내가 x0를 하나 잡았으니까 2분의 x0 같은 거 2분의 3x0 당연히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뭐 x가
모든 x0보다 큰 쪽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델타를 잘 찾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결국은 델타가 x0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증명하면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보일 때 내가 델타를 뭐 x0랑 엡실론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x0에 최대한 무관하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델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x0가 필연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 라고 증명하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정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할 때 델타를 엡실론에만 의존하게끔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내가 x0에 의존하게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되게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x0에 무관하게끔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한 것뿐이지 그걸로 뭐 안 된다는 걸 보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델타를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x0에 좀 의존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혹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지 않을까 해서 두 점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함수의 차이를 충분히 작게끔 하다 보면은 이 델타를 계속 얘네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함수값 차이를 줄이면은 x값 차이도 유니폼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함수값 차이를 계속 작게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차이도 계속 줄어들어요. 이 의존하게끔. 그래서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는 거를 보일 때는 이거에 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게 모든 x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거를 보이려면 어떤 두 점에 대해서 어떤 x, y가 존재하는데 x-y는 델타로 계속 줄어드는데 모든 이런 두 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 보일 때도 원래는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자체도 명제를 잘 보면은 모든 xy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xy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모든 델타에 대해서 엡실론이랑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일 때는 아까처럼 뭐 델타를 엡실론으로 잘 잡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걸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점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여기에서 뭐 사실 복소 평면에서 정의가 된 거긴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뭐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점으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함수값 차이를 좀 줄일 때 xy를 좀 유니폼하게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잡을 건데 어떤 두 점을 잡을 거냐면 z1을 델타 델타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주고 이런 두 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두 점을 잡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우선은 두 점을 생각하자.
우선 이 두 점은 당연히 여기 집합 안에 들어있는 애들로 골랐으니까 그러면은 함수값 차이를 보면 얘가 줄어들 수 없음을 보이면 되죠. 얘는 델타분의 엡실론이니까 항상 그리고 이거 먼저 해야지. 얘는 델타보다 작은데 얘는 엡실론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Z1, Z2 차이는 계속 줄일 수가 있는데 함수값 차이는 못 줄어드니까 생각하면은 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를 보여라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배울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관련된 정리가 있는데 뭐 도메인이 컴팩트면 컨티뉴어스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보통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 보이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명제 부정을 잘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명제 있을 때 뭐 부정하고 이런 거 특히 뭐 규류법 같은 거 할 때 뭐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찾는다 할 때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니까 얘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명제 이거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 이 명제의 부정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한 문장은 뭐 P이면 Q이다 부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거에 부정을 하면은 한국 사람 아닌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발레 찾을 때. 간단한 뭐 P이면 Q이다 정도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처럼 좀 많이 섞여 있을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XY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명제의 부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합론이라든지 해석학 선형대수 여러 가지 수학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좀 배우셨던 내용일 테니까 부정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균등 연속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 연속이 아니라는 거를 보일 때에는 어떤 두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답안 같은 거를 쓸 때 균등 연속이 아니라는 걸 보일 때 뭐 내가 델타를 잡아봤더니 어떤 점에 의존을 하더라. 그래서 균등 연속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혹시 균등 연속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고 내가 잘 아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루트 x 같은 거. 인데 정의역을 0에서 1로 주면은 얘는 균등 연속이 됩니다. 왜냐면 루트 x가 만약에 문제가 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계속 무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x 말고 x 제곱 같은 거 생각을 해도 근데 정의역을 0부터 무한대까지로 하면은 얘네들 차이를 유니폼하게 줄일 수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y는 x분의 1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무한대로 가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얘가 딱 그래프가 뭐 유한하게 딱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대체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텐데 얘네처럼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면은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0,1이랑) 이제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생겨서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도메인의 정의역에 많이 의존을 해서 만약에 내가
영역을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얘네가 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합니다. 이제 뭐 컴팩트여서 네, 뭐 당연하긴 한데 어쨌든 도메인을 잘 줘서 함수 값들을 무한대로 가는 애들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이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것들 뭐 리밋 포인트, 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잘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수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속함수의 중요한 성질로는 수렴하는 수열을 여전히 수렴하는 수열로 보내주죠. 그렇죠?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AN이 L로 수렴하고 F가 연속이면 FAN이 FL로 수렴한다. 이거 증명 안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증명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함수는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을 여전히 수렴하는 수열로 보내준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그 내용입니다. 네. 연속함수가 있고 네. 수렴하는 수열을 갖고 있으면은 여전히 수렴하는 애로 보내준다. 라는 게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오픈셋을 여전히 오픈셋으로 보내느냐 하면은 뭐 항상 그렇지는 않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네. 다음에 컴팩트가 나오는데 컴팩트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만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클로즈드 잘 알고 계셔야겠죠. 오픈 클로즈드 뭐 리밋 포인트가 뭔지 인테리어 포인트가 뭔지 바운더리가 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넥티드가 뭔지도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커넥티드 셋이 뭔지 그다음에 뭐 수열이 수렴하는 거의 정의가 뭔지 코시 수열의 정의가 뭔지 그다음에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라고 해서 뭐 6A이고 6A인 수열은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뭐 요 내용이랑 그다음에 뭐 컴팩트 셋이 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하이네 보렐 정리는 그냥 컴팩트 셋을 어떻게 잘 쉽게 찾을 수가 있느냐. 컴팩트 셋 자체가 조금 정의가 복잡한데 그냥 컴팩트는 적어도 유클리디언 공간에서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다 라는 거랑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해서 실수랑 유니서클 1대1 대응시켰 네. 했던 거랑 뭐 연속 함수랑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차이 여러 가지 예제들을 비교해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속 함수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 특히 수열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써먹으니까 왜냐하면 수열을 다루는 게 좀 편해서 그렇습니다. 뭐 위상수학에서 집합을 그냥 통째로 다루기보다는 수열을 다루는 게 조금 편해서 뭐 수렴하는 수열을 여전히 수렴하는 수열로 보내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컴팩트랑 여러 가지 연속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